안녕하십니까. 가정학과 전문의 최종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이론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어떤 편견을 깨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 편견을 깨는 게 이제 다이어트 핵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이제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은 이제 그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기반으로 한 이론이 되는데 먹는 양과 실제로 이제 소비되는 에너지가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서 살이 찐다라는 이론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내가 이를 먹으면, 이를 소비하면 살이 안 찌고, 이를 먹고, 이를 소비하면 일이 살이 찐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밸런스 모델과, 또 다른 이론인, 인슐린 모델을 이제 비교를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인슐린 모델로 이제 우리 몸을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가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결국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조금씩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모델을 잘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인슐린 모델, 그다음에 에너지 밸런스 모델. 이 전통적인 게 이제 에너지 밸런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에너지 밸런스 모델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있지만 좀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음식 환경, 밥 먹을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 인테이크, 밥을 먹게 됩니다. 그게 탄수화물이 됐든 지방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구분하진 않아요. 전체적인 칼로리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이제 에너지화 시켜서 그 퓨어, 연료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거겠죠. 이 연료가 이제 돌아다니게 되고 먹었으니까 먹은 만큼 그 연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 타다가 기름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름은 어디에 소비가 되냐면 대부분 이제 지방이 아닌 세포, 주로 이제 근육이죠. 근육에 들어가서 이 근육이 이제 일을 하게끔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걷는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머리를 쓴다거나 할 때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 세포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저장고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장이 되면 어느 정도 저장이 되게 되면 그 임계값이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살이 찌게 되면 이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이제 우리 그 에너지 밸런스 모델의 이제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는 거죠. 지방이 아닌 곳에서는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쌓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이 에너지 밸런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를 먹으면 일이 소비가 되고 소비가 다 되면 다시 또 먹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델의 단점은 그러면 살이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를 먹었으면 소비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배고프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상하죠. 살이 찐 사람이 많으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모델이 나온 게 카보하이드레이트 인슐린 모델,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푸드 인바이러먼트, 음식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밥을 먹습니다. 먹게 되면 이때 중요한 거는 다른 물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이나 이제 단백질에 비해서 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식후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식후 인슐린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에너지 우리가 아까 퓨어 연료가 이제 바로 이제 그 근육이 아닌 그 지방이 아닌 다른 그 장기 쪽으로 가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부를 빼서 그 지방 세포에 저장을 해서 지방이 이제 많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먹은 양에 비해서는 이 근육으로 가는 연료가 부족하다 그런 느끼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셀룰라 스타베이션 시그널, 먹었는데 배고프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움직이질 않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안 좋은 건 더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먹었는데 배고프다고 느끼고 그리고 살은 찌고 또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탄수화물이에요. 이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인슐린 작동에 의해서 일부의 에너지가 근육으로 가야 되는 에너지가 일부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말이 안 되게 배고픔을 느끼고 또 먹게 되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이는 게 중요한 이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탄식이 이론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좀 줄이고, 그죠? 탄수화물 좀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의 함량을 좀 올리면, 결국에는 이 중간에서 이 연료를 지방세포로 보내지 않고, 거의 90% 이상을 근육층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고 여기게 되고, 그러면 움직임이 늘어나고, 배고프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먹으라는 사인을 보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게 바로 저탄식입니다. 단백질을 올리고 탄수화물 줄이고.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칼로리만 계산해서 내가 오늘은 1000칼로리 먹었고 오늘 운동을 해서 1500kcal를 소비를 했어. 그러면 500kcal가 빠졌죠. 500kcal 정도면 한 200-300g 정도는 체중이 감량해야 되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가 어떻게 소비가 되고 어떻게 쌓이는지에 대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그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든 모델이에요. 탄수화물, 인슐린, 비만 모델입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었어요. 인슐린 올라가죠. 그러면 지방으로 에너지를 쌓는다고 했죠. 그러면 지방으로 에너지가 쌓아지니까 에너지가 없어진 거죠. 에너지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먹게 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게끔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이론은 실제로 이제 미국 임상영양학 기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이제 게재가 된 거고요. 연구자는 이제 하버드 의대 루디 교수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 밸런스 모델이 너무 이제 맞지 않으니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저탄식이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루디 교수가 이제 생각하기에 청소년 때는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성장을 잘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이 나오죠. 하이 글라이세믹 로드 다이어트.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런 경우는 글라이코겐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그러면 인슐린 감도가 좀 약해집니다. 그러면 지방으로 저장이 많이 되고 결국에는 연료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되고 그러면 많이 다시 먹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돼서 결국에는 살이 찌게 된다. 오비시티, 살이 찌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내가 저탄식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중간에 뭔가 탄수화물 먹게 되면 왜 양이 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령은 정제된 아주 고탄수화물 음식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쌀밥이나 떡이라든가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단 거, 설탕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탄수화물 먹게 되면 결국 인슐린 분비 증가하고 글라이코겐은 억제가 되죠. 그때 이제 지방세포로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되니까 실제 몸에서는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뇌에서는 공복하다,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작용이 천천히 만들어서 연료를 또 보존하려고 하고 결국 배고픔을 유지하면서 지방은 또 쌓이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희한하게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에너지 밸런스 모델, 칼로리 베이스의 어떤 다이어트 이론으로 접근하게 되면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다이어트 이론 중에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가급적 정제된 탄수화물 드시는 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